얘들아, 이제 보자.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내적 갈등이,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요, 이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내적 갈등이 나오고, 문기가 양심을 속여서 고민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뒷부분에서는 뭘 것 같아요? 무슨 갈등일까요? 외적 갈등이죠. 수만이와 문기의 갈등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소됐어요?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돈을 고깃집 주인에게 돌려줬죠. 주인 마당에 던지. 주인집 이렇게 해소를 했었는데, 자, 외적 갈등은 뭐냐면 수만이와 문기의 갈등인데, 얘는 돈을 쓰려는 수만이와 돈이 없다는 문기의 갈등이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수만이는 이제 돈을 써서 그거 환등기 사가지고 다른 돈을 벌 궁리를 하고, 문기는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 이제 양심을 더 이상 속이는 짓은 안 하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심어라. 지금 숙모가 자리를 잠시 비우신 거예요.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보장한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 놓여 있다. 그리고 문 밖에 지금 수만이가 돈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거기 줄거 두 번째 허물. 그게 뭐겠어요? 두 번째 허물이. 여기다 쓸게요. 자, 두 번째 허물. 숙모 돈을 훔쳤죠. 숙모의 돈을 훔침. 이거는 진짜 또 잘못한 거지, 그치?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가 뺨 때리듯 돈을 먼저 주고는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기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 돈 갚었지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이렇게 갚으면 고만. 거기다 쓰세요. 이것도 뭘까요? 자기 합리화죠. 이런 것도. 자기 합리화. 이게 뭐 가당한 소리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쵸? 쓸 거 다 썼니? 얘는 좀 써놓으세요. 얘는 안 쓴 사람. 얘는 써야 돼. 얘들아 이거 아이고 이거는 써야 돼요. 이거 다 됐어요? 지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을게요.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배심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거기 왜요?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겁이 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서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 나오더니 보고 너 학교에서 이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 붓장한 돈 받니? 하다가 문기가 입을 열기 전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앙큼한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뒤끝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거기다 쓰세요.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죠. 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점순이가 누명을 쓰게 되죠.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갚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한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 가서 무슨 말 한 건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집까지 들어가고 그 집 주인 여자가 점순이를 때려서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밤 안에 문기는 그 밤을 거의 죽어봐 뜬 눈으로 세웠다. 자기 때문에 점순이가 누명을 써서 괴롭겠죠. 다시 한번 자기 때문에 점순이가 누명을 써서 괴롭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술 뜨다가 고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를 갔다. 첫 시간은 수신 동그라미에 수신 시간이 뭔지 아세요? 몸을 닦는다는 뜻이거든요. 수신이 지금으로 치면 도덕 시간입니다. 도덕, 그러니까 윤리 시간. 그리고 공교로의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건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죽었다 이거요. 기운이 없다. 써놔. 기운이 없다. 풀 죽었다는 게 기운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역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서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그거 줄거봐.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이게 제목이죠.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거기 세 줄을 묶어보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거기 세 줄 묶으시고, 자, 그 세 줄 이렇게 묶었니? 그럼 써보세요. 제목인 하늘은 말 것만의 의미. 자, 뭐냐면 하늘이라는 건 뭐를 뜻할 것 같아요? 양심, 그쵸? 양심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뭐 깨끗한 마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하늘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문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죄책감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양심인데 하늘은 맑은데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양심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하늘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문기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들아, 그런 것 같아요. 니네 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저 그거 좋아해서 보면은 막 미제 사건 이런 거 많잖아. 그쵸? 도둑 아니 뭐 범인 이런 거 못 잡아가지고 막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예를 들어 살인범이나 그런 나쁜 죄를 진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쵸? 하루하루를 들키지 않을까, 자기 죄를. 그게 또 다른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지면은 내가 스스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제목에서.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거를 고백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댁에 갔으나 기회를 놓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비켜라 하는 사람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들린다.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슥하고 높은 데 발에로 떨어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만다. 자, 쓰세요. 뭐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한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 눈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는데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순 없다. 삼촌은 금신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작은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들아, 그런 거 같긴 해요, 또. 그런데 그렇다고 또 너는 교통사고 당해라,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난 이유가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잖아요, 애가. 양심에 찔리고 집중도 안 되고 마음도 붕 떠 있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건 맞아요. 그쵸? 예,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가 하도 그거에 관심이 쏠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 보니 길을 걸을 때도 집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죄값을 그걸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았지, 민우야?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보장한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며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거기 줄거보세요.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그게 뭐겠어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음이 맑아지며 따라 몸도 가뜬해진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거기 줄거봐.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이게 뭐겠어요? 갈등의 완전한 해소죠. 뭐냐면 아까 문기가 물론 공이랑 쌍안경을 버리고 돈을 마당에 던졌을 때도 후련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삼촌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이제 이거죠. 완전하게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아 있잖아. 어떤 상황이든지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더 커져요. 왜 우리 작은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게 부풀거든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문기가 그러다 보니까 숙모 거기도 돈에도 손대는 것처럼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고 하나의 나쁜 것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자꾸 커져요, 일이.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물론 힘들겠죠. 털어놓고 이렇게 얘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문기도. 그쵸? 그것을 털어놓는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문기가 그때 털어놨어야 돼. 사실은 언제? 공이랑 그거 들켰을 때, 그쵸? 그때 털어놨으면 또 일이 좀 더 안 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런 소설을 괜히 읽는 게 아니라 인생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자, 그 다음 뒤에 넘겨볼까요? 뒤에. 여기 있죠? 작품 정리. 자, 현대소설 단편. 얘들아, 성장소설도 동그라미 해봐. 성장소설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장소설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들 꽃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장소설입니다. 얘도 문기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죠. 양심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소설이고 성격, 교훈적에 동그라미 쳐봐. 교훈적.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 양심 지키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배경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발표해놓고 오늘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점도 발표해놔. 전지적 작가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주제 별표 정직하게 사는 삶의 양심의 중요성이라고 써놔. 양심의 중요성. 다음에 거기 특징에 역순행적 구성.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시간이 현재, 과거, 현재로 가는 거. 갈등 요인과 해결 과정. 갈등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인물의 심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문기의 마음이 되게 잘 드러나요. 문기가 이제 막 양심에 꺼리고 죄책감 갖고 홀가분해지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게 잘 나옵니다. 자, 뭐 글의 짜임은 발단 전개 위기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스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별표 3개 하세요. 그거 내적 갈등, 외적. 이거 내가 아까 한 말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시윤아, 내적 갈등이 뭐래? 읽어줘봐 한번. 이런 거는 내적 갈등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외적 갈등은 뭐냐면 채율이가 읽어볼까?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오해한 수만이와 문기. 네, 거의 줄 그세요. 수만이와 문기가 대립하게 되죠. 이게 외적 갈등. 거기다 쓰세요. 종류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 문기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함부로 쓰고 돈을 훔쳤다. 갈등의 해결. 문기가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 동그라미 하세요. 고백했다. 고백. 자, 그 다음에 제목의 의미도 별표. 중요하죠. 제목의 의미. 옆에. 양심 속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문기의 마음과 대조 동그라미. 하늘은 맑은데 내 마음은 어둡죠, 지금. 하늘을 떳떳이 바라볼 수 없던 주인공의 괴로운 심리와 관련 지을 때 하늘은 내가 아까 말해 뭐예요?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쓰세요. 맑고 깨끗한 마음. 또 뭐요? 양심. 양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11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확인 문제 11번.
됐어요? 예, 11번까지요. 11번. 네, 뒤에 25번까지, 26번 문제까지가 그게 186쪽이거든요. 써놔. 페이지가 안 써있죠. 186쪽이라고 써놓고 거기까지가 숙제야. 그럼 제작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비문학도 내줄 거야. 됐니? 네. 자, 맞출까요?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오, 맞죠? 문기 삼촌 내외는 문기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엄마는 안 계셨고 아빠는 나갔죠. X. 다음에 문기는 돈을 훔쳐 쫓겨난 점순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양심의, 그러니까 X. 다음에 문기 잘못을 눈치챈 담임선생님이 정직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아니죠, 이거는. X. 우연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문기는 자신이 교통사고 당한 것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라고 생각했죠. O. 6번은요? 내적. 그쵸, 이런 거는 내적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지만 수만이의 협박 때문에 외적 갈등이 시작. 내적, 외적. 그 다음에 8번 숙모는 숙모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수만이와의 외적 갈등이 해소되지만 자기 때문에 누명을 쓴 점순이 때문에 내적 갈등은 생기죠. 또 7번은 내적, 외적, 8번은 외적, 내적. 자, 그 다음에 9번. 이 소설의 주요 인물에 해당하는 문기는 소심하고 순진하고 용기는 좀 부족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거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안다는 거.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인 수만이는 얕고 계산적이고 이익을 위해 남을 협박할 정도로 수단과, 얘들아 약간 누구랑도 비슷한 것 같냐면 기억 속의 들꽃에서 나의 엄마 아빠 있잖아요. 금반지 차지하려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주변 인물에 해당하는 삼촌은 바르고 작은 아버지도 돼요.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 엄격한 성격으로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깊다. 됐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26번, 그러니까 186쪽이라 그랬어요. 써놔. 186쪽이라고. 여기까지가 숙제고. 26번 있는데. 그러니까 186쪽이에요, 거기가. 써놓으라고, 페이지를. 페이지가 안 써 있으니까. 하늘은 말 것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6주차 1번 이거 볼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얘들아, 이 글 지금 보니까 단락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자,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거 분야가 어느 분야 같아요? 보니까 사막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지형과 관련된 거니까 과학이겠죠. 지구과학. 과학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알겠죠? 사막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근데 우리가 사막을 보기, 우리나라는 사막을 보기가 쉽지 않죠? 산이 많은 나라라? 네. 중국에 사막이 많다지, 몽골 이런데. 아프리카에도 많고. 자, 사막하면 뭐 떠올라요, 니네? 모래, 그쵸? 모래 생각나고, 오아시스, 막 여러 개.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사막에서는 바람 때문에 모래 위에 있던 여러 흔적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바람이 불면 사막 모래알갱이는 굴러가거나 공중에 떠서 이동하고 특히 상승한 모래알갱이는 지면에 떨어지며 다른 모래알갱이가 움직이도록 영향을 준다.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쓰냐면 쓰세요. 사막에서 뭐에 의한 이동일까요?
바람에 의한 모래의 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움직인다? 바람 때문에. 네. 모래가 바람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사막의 바람은 모래층에 물결 같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를 연흔이라고 한다. 또 너네 왜 사막 사진 보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막 파도처럼 이렇게 있는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산처럼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쵸? 이렇게 물결처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 사진 찾으면 대다수 저런 거 나올 거예요. 왜 또 뭐 해? 왜 그래? 자꾸 차려 집중해. 연흔이라고 한대요. 이거를 뭐라고요? 모래의 흔적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연흔은 바람 방향에 대해 항상 동그라미 해봐. 무슨 방향이래요? 수직. 바람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는 그 크기가 작고 바람 속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진다. 어떤 경우는 바람이 거의 쉬지 않고 불어서 모래층에 항상 연흔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연흔의 개념과 특성. 연흔이 뭔지. 뭐래요? 연흔이라는 게 모래층에 물결 모양 같은 흔적을 남기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있죠. 이거를 지호가 한번 읽어봐. 이때 거기. 바람은 장애물을 지나는 그 주위에서 갈라졌다가 장애물 뒤에서 합쳐지는데 그 아래 부분에 바람은 내리십니다. 이곳은 장애물 주위로 바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의 알갱이들이 몰려들어가 쌓이게 되고 이런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서로 간의 평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앞에서는 연흔에 대한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사구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이 바위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뒤편에 바람이 약해지는 바람 그늘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에 쌓이면서 언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그것을 사구,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란 뜻이겠죠. 예, 사구라는 게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사구의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한답니다. 마루를 기준으로 마루를 향해 바람이 불어오는 경사는 완만하고 마루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부분은 급한 경사를 이룹니다. 사구는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에 침식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나가는 부분에 퇴적이 일어나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냐면 사구의 구조와 이동 원리예요. 잠깐 뒤쪽 넘겨보실래요? 잠깐 뒤쪽 넘기면 거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좀 거기 22번 문제에 그림 보여요? 좀 넘겨봐 몇 장. 거기 그림 있죠? 이게 사구 그림이에요. 그게 보이니? 그리고 거기에 참고로 A가 있는데 C인인데 B가 없어요. B가 제일 꼭대기 있지? 거기다 B라고 써놔.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왜? 그게 B예요. 근데 B가 빠졌더라고.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뭐 사구 모래알갱이들은 계속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 마루까지 도약해서 넘어가게 된다. 마루에서 바람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도약해서 올라가던 모래알갱이들은 바람에 불어가는 쪽 사면에 퇴적해서 쌓여서 일부는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모래알갱이들이 마루를 넘어선 사면에 불안정하게 쌓이게 되면 그 아래로 경사가 급한 급사면이 만들어진다. 시간 지나면 불안정한 더미는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 전에 경사면 위에 새로운 층으로 쌓이면서 사구가 이동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 이건 뭐냐면 사구의 이동 과정이에요. 사구의 이동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게 어떻게 옮겨지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구의 급사면 위에 새로운 모래층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퇴적층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층리라고 하여 이는 사구가 갖는 특징이다. 아까 C 부분 있어요. 그림에서 그 제일 낮게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있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 그게 C 부분이 사층리거든요. 그림으로 쳤을 때. 그 이 사층리는 퇴적된 모래층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곳에서 불었던 과거 바람 방향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냐면 사층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층리의 개념과 얘가 지질학적 정보를 준대요. 바람들의 방향에 대해서. 알겠죠? 사층리의 개념과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사막을 볼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막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 OX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그쵸? 그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OX 문제만 먼저. 네.